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경제 다이어리 진행의 신유정입니다. 이번 한 주 정말 강달러 기조와 외부적인 리스크 때문에 변동성이 다소 강력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대응하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들이 시장을 움직였는지, 다음 주 시장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경제 다이어리 출발합니다. 네, 이번 주 경제 다이어리 시간입니다. 우선 금투세를 둘러싼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습니다. 폐지 청원이 공개된 지 8일 만에 5만 명에 달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조선업계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했는데 한화오션이 또한 좋은 소식, 수주 체결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흑자 전환도 기대가 되는 만큼 이 부분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좀 뜨겁게 달궜던 이슈가 바로 금리 인하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파월 의장이 기존에 유지하던 의견에서 기조를 바꿔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내려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전 세계를 긴장으로 내몰았던 건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쟁인데요. 이스라엘이 공격을 한 이란에 대해서 직접적인 반격이 아니라 시간을 좀 끌겠다라는 의도를 비췄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금투세, 이번 총선이 우리 증시에 크게 미칠 영향으로 손에 꼽고 있던 이슈였죠. 이 금투세는 주식이나 기타 금융 투자 수익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 수익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유독 고소득층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보여지던 부분이었죠. 지금 현 정부는 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던 중이었는데 지난 총선에서 야당이 좀 크게 승리를 하면서 이 금투세 폐지, 시행 여부를 둘러싼 그 상황이 좀 혼란스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보다 지금 우리 불만을 산 건, 국민들에게 불만을 산 부분은 이 금투세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에게는 면제가 된다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에게 면제되었던 부분, 사실 우선적으로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하자라는 목표였지만 지금 국민들은 이러한 면세 정책이 공평하지 않다라며 반대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투세 폐지 청원이 공개된 지 8일 만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게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5만 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소관위원회와 관련 위원회로 회부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다음 조선업계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선업 최근의 흐름이 좋습니다. 강달러 기조의 대표적인 수혜 업종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지금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라는 내용인데요. 기대가 가득 올라간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좋은 소식, 수주 랠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이 미주 지역으로부터 LPG 운반선 한 척을 1,764억 원에 수주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글로벌적으로도 가스선 수요 증가가 수주 랠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히나 이번 수주 선박은요.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에서 건조돼서 2027년 1분기까지 선주 측에 인도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 한화오션은 LNG 운반선뿐만 아니라 LNG 운반선, LPG 운반선에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서요. 추가 수주 가능성까지 크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선업계뿐만 아니라 한화오션, 미래가 좀 기대가 되는데 흑자 전환까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럼 금리 인하에 대한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참 금리 인하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올해 초에는 금리 인하 3회 정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왔는데 그 상황이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파월 의장이 최근에 물가를 잡는 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지금 물가 상황에 대한 걱정을 좀 내놓았는데요. 이 때문에 우선 금리 인하 6월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기대감이 더 멀어진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최근 발표된 경제지표에 따르면 노동시장이 예상보다 더 탄탄하고 물가 상황 역시나 시장의 예상치보다 더 뜨거워서 지금 미국 금리 인하 더 늦춰질 수도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올 안에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예측도 한 달 전에는 1%대에서 지금 13%까지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되면서 그 발표 직후에 2년물 국채 수익률 5%를 뛰어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파월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시장이 다소 좀 흔들리는 듯한 모습, 혼조세를 보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다음 글로벌 소식은 바로 우리 글로벌 시장, 아니 시장 전체를 뒤흔들었던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쟁입니다. 지난 13일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이스라엘 관련 선박을 납포하면서 위기 상황이 점점 격화된 상황이었는데요. 이스라엘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 이란의 재반격은 예고는 했지만 시기나 방식, 수위를 고심하고 있다라고 의견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뜻은 당장 군사적인 행동을 보여주기보다는 시간을 끌면서 오히려 이란에 불안감을 주겠다라는 의도를 보인 건데요. 이에 이스라엘은 이란을 겨냥한 이 군사 보복에는 신중하겠지만 이란 제재를 위한 외교 행보에는 신속하게 나서고 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서 전 세계 32개국에 이란 제재를 동참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도 이 동맹국들의 자체 제재도 함께 이어가자, 함께 뒤따르자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를 좀 뜨겁게 달군 이슈들, 우리 시장을 움직인 이슈들 확인해 봤습니다. 네, 시장에 어떤 일이 있는지, 어떤 이슈가 있는지 일정을 잘 파악하면 그 이슈에 더 잘 대비할 수 있겠죠. 그럼 다음 주에는 어떤 일정들이 있을까요? 월요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월요일에는 중국 인민은행의 대출 우대 금리가 발표가 됩니다. 이 대출 우대 금리는 18개 시중은행이 제시한 평균치를 토대로 발표가 되고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날 한국거래소에서는 파생상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 파생상품 시장 제도 개선을 시행합니다. 이에 상장 종목수를 늘리고 주식시장과 같은 방식으로 시세를 공표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실적 시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화요일에도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테슬라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코카콜라 등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니까요. 어떠한 성적을 보이게 될지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또한 같은 날 한국 3월 잠정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 잠정 생산자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지표로 지금 소비자들의 심리가 어떨지 예측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 날인 수요일에는 4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이 경기 동향을 파악함과 동시에 예측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될 지수입니다. 또한 미국의 실적 발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메타부터 IBM, 퀄컴, 보잉 등의 성적표가 공개가 되고요. 그 다음 날에는 애플과 아마존, 맥도날드 그리고 인텔의 실적까지 공개가 됩니다. 참 반도체 시장뿐만 아니라 IT 시장을 어떻게 흔들 수 있을지 좀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여지니까 실적 발표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미국 상무부는 미국의 1분기 국내 총생산 예비치를 발표가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미국의 3월 개인소득과 개인소비지출이 발표가 되고요. 일본에서는 4월 금리 결정이 공개가 됩니다. 지난 3월에 8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가 종료가 되고 처음으로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좀 완만하게 인상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완만한 통화 기저가 예측은 되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또 이러한 상황 시장은 어떻게 반영을 할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다음 주 경제 다이어리 일정이었습니다.